플라스미드의 기능적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된 키워드는 익스프레션 카세트, 그리고 오리진 오브 리플리케이션, 그리고 멀티플 클로닝 사이트 등이 되겠습니다. 플라스미드의 기능적 구조라 함은 그 플라스미드의 각 부위가 어떤 기능을 하느냐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술하는 관점은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리진 오브 리플리케이션, 어떤 플라스미드가 복제되기 위한 그런 부위이죠. 그 다음에 익스프레션 카세트라고 하는 측면으로 얘기를 해볼 수 있고, 또한 익스프레션 되지 않는, 즉 어떤 DNA 프래그먼트를 가지고 있는 게 목적인 경우, 예를 들면 클로닝 벡터 라든지 뭐 이런 경우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은 어쨌든 오리진 오브 리플리케이션이라는 것과 익스프레션 카세트라고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자, 플라스미드의 기능적 구조라 함은 보통 이제 이렇게 전형적으로 얘기해 볼 수가 있죠. 리플리케이션 오리진, 혹은 메몰리안 익스프레션 카세트, 그 다음에 박테리얼 익스프레션 카세트. 보통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게 어떤 전형적인 하나의 플라스미드입니다. 물론 박테리얼 익스프레션 카세트만 있을 수도 있고, 마멀리안 익스프레션 카세트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박테리얼 익스프레션이면서 마멀리안 익스프레션이 동시에 되는 그런 익스프레션 카세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자, 오리진 오브 리플리케이션입니다. 오리진 오브 리플리케이션은 이 플라스미드가 박테리아 안에서 복제되기 위해서 필요한 부위입니다. 그러니까 박테리아가 어떤 동그란 DNA, 익스트라 크로모조말 서큘라 DNA, 이게 플라스미드죠. 어떤 동그란 DNA가 있을 때 이걸 무조건 복제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특정한 어떤 시퀀스가 있어야 이 부분을 인지해서 이 플라스미드를 복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위를 우리는 오리진 오브 리플리케이션 혹은 리플리케이션 오리진, 짧게는 그냥 오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PMB1 오리, PBR32 오리, 콜21 오리, 뭐 등등등, P15A 오리,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일부 이제 임의로 뮤타제네시스를 통해서 변형을 해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종류의 이런 리플리케이션 오리진이 존재를 합니다. 자, 얘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자, 그 중에 하나, 첫 번째, 이 오리진 오브 리플리케이션의 종류에 따라서 한 박테리아 안에서 존재할 수 있는 플라스미드의 개수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뭐에 영향을 주느냐? 우리가 똑같은 양의 박테리아를 컬처를 해서 DNA를 퓨리피케이션, 예를 들어서 3ml를 컬처를 해서 미니프랩을 했다 칩시다. 그랬을 때 농도가 얼마가 나올 거냐 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똑같은 카피수의 플라스미드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는 무슨 뭐 3000 베이스 페어짜리, 하나는 뭐 15,000 베이스 페어짜리, 이것만으로도 당연히 DNA 농도는 달라지겠죠. 그런데 이것도 이거지만 이 오리진 오브 리플리케이션 종류에 따라서 한 박테리아 안에서 300개 이상 있는 경우도 있고 20개를 안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오리진 오브 리플리케이션 종류에 따라서 미니프랩 했을 때의 농도가 10배 이상 차이 나기도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3ml 컬처를 해도 농도가 어떤 경우에는 뭐 800 나노그램 퍼 마이크로리터가 나오고, 어떤 경우에는 80 나노그램 퍼 마이크로리터가 나오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런 오리진 오브 리플리케이션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는 이야기고, 그래서 내가 지금 미니프랩을 할 때의 내 플라스미드가 하이카피 플라스미드냐 로우카피 플라스미드냐를 알아야 농도가 예를 들어서 100이 나왔을 때 이게 정상적인 건지 뭔가 이상하게 안 뽑힌 건지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관련하여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한 종류, 이게 이제 그 오리진 오브 리플리케이션을 그룹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인컴패터빌리티 그룹이라는 게 있어요. 똑같은 인컴패터빌리티 그룹에 속하는 오리진을 가진 경우에는 그 플라스미드는 한 박테리아 안에서 양립할 수 없습니다. 뭔 소리냐면, 자,
그룹 A에 속하는 리플리케이션 오리진에는 PMB1 오리, PBR32 오리, 뭐 콜E1 오리, PUC 오리 이런 게 들어가고, 그룹 B에는 P15A 오리, 그룹 C에는 P32, SC101 오리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즉 지금 요것들 맨 위에 있는 요 세 개는 같은 그룹에 속한다라는 겁니다. 얘들이 같은 그룹에 속하게 돼요. 그러면 설사 어떤 플라스미드가 항생제 저항성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자, 무슨 소리냐? 항생제 저항성이 다른 플라스미드가 있다 쳐봐요. 그래서 플라스미드 A가 있고 플라스미드 B가 있는데 리플리케이션 오리진이 하나는 이거고 하나는 이거예요. 그리고 얘는 항생제 저항성이 암피실린이고 얘는 항생제 저항성이 클로람페니콜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개를 순차적으로 하든 동시에 하든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서 더블로 이 안티바이오틱스를 넣고 콜로니를 띄우면 콜로니가 뜨겠느냐? 안 뜬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 박테리아 안에는 이 A 플라스미드와 B 플라스미드 중에 둘 중에 하나밖에 존재할 수 없다. 왜? 이 두 플라스미드가 같은 그룹에 속하는 오리지널 리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밖에 존재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룹 A에 속한 거 하나, B에 속한 거 하나, 이렇게 두 플라스미드라면 그게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써 있죠. 그래서 한 박테리아 안에 P15A 오리를 가진 라이소자임메이스, 이제 플라스미드를 가진 플라스미드 트랜스포메이션을 먼저 하고 그 플라스미드를 가지고 컴피턴트 셀을 만드는 다음에 거기에다가 PBR32 오리를 가진 PET 플라스미드를 트랜스포메이션을 한다. 그렇게 해서 콜로니를 띄웠을 때 두 플라스미드를 모두 갖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PET는 예를 들어서 암피실린이고 라이스 S, 라이소자임 S 이거의 경우에는 클로람페니콜,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안티바이오틱스가 다르게 사용이 되어야 두 개 플라스미드를 둘 다 가지는 게 보장이 되겠죠. 반면에 PBR32 오리를 가진 경우와 PET 가진 플라스미드 PET와 PUC 오리를 가진 PJEX 이런 거는 한 플라스미드 안에 둘 다 존재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익스프레션 카세트라는 걸 얘기를 하죠. 어떤 플라스미드에서 유전자를 발현하는 그런 부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익스프레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DNA로부터 RNA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려고 그러면 프로모터라는 부분이 필요하죠. 그래서 프로모터가 있고 어떤 진 오브 인터레스트, 그러니까 결국 어떤 유전자가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프로틴을 코딩하는 유전자라면 mRNA가 만들어질 것이고, 무슨 뭐 라이보소말 RNA가 됐든 tRNA가 됐든 shRNA가 됐든 어쨌거나 어떤 RNA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모터가 있고 그런 해당하는 유전자가 있고 터미네이터,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RNA가 무한정 길게 나갈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필요한 부위가 딱 RNA로 만들어지고 나면 RNA는 적당한 선에서 끊어지고 트랜스크립션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터미네이터라는 구조를 갖게 됩니다. 터미네이터가 없으면 무한정 길어지고 무한정 길어지는 RNA는 결국은 매우 불안정해서 파괴되게 됩니다. 그래서 터미네이터가 필요해요. 자, 그래서 이 세포에 맞는 프로모터와 터미네이터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박테리아 안에서 발현이 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박테리알 프로모터와 박테리알 터미네이터를 가져야 할 것이고, 포유류 세포에서 발현이 되는 그런 익스프레션 카세트의 경우에는 포유류의 프로모터와 포유류의 터미네이터를 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프로모터를 두 개를 갖다 놓고 터미네이터를 두 개를 갖다 놔서 하나의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가 박테리아 안에서도 발현이 되고 포유류 세포에서도 발현이 되게끔 이렇게 그런 듀얼 익스프레션 구조를 만들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멀티플 클로닝 사이트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뭔가 우리가 서브 클로닝을 하려고 하면 어떤 DNA 부분을 어떤 다른 DNA로
옮기려고 한다. 다른 플라스미드 옮기려고 한다. 어떤 플라스미드에 이 부분에 만약에 넣으려고 한다. 만약에 여기라고 하면 여기를 잘라내야 잘라서 여기다 집어넣게 되기 때문에 여기를 자를 수 있는 여러 가지 리스트릭션 엔자임 사이트를 어떤 몰아놓는 그런 부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DNA 유전자 DNA 프래그먼트를 넣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리스트릭션 엔자임 사이트를 집중시켜 놓은 부위, 어떤 DNA 특정 부위를 우리는 MCS, 멀티플 클로닝 사이트라고 합니다. 이때 여기 유니크 리스트릭션 엔자임 사이트라고 했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다 집어넣고 싶어서 여기에 equal1이라는 엔자임 사이트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게 여기도 존재한다. 여기도 equal1이 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여기를 자르려고 할 때 여기도 잘려버릴 테니까 이 플라스미드는 이퀄1으로 잘라서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한 군데밖에 없는 그런 엔자임 사이트, 그걸 유니크 리스트릭션 엔자임 사이트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쫙 모여 있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예를 들어가면서 기능적 구조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 1로서 지금 pcDNA3라고 하는 아주 유서 깊은 플라스미드의 기능적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눈에 띄는 구조는 폴2, 리플리케이션 오리진이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 익스프레션 카세트가 하나 있고요. 여기도 익스프레션 카세트가 있고 여기에도 익스프레션 카세트가 있습니다. 여기 F1오리라고 쓴 건 일단은 무시하고 지나가도록 하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콜E1이라고 하는 건 리플리케이션 오리진입니다. 그룹 A에 속하는 리플리케이션 오리진이고 그것에 의해서 박테리아 안에서 이 플라스미드가 복제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구조이죠. 자, 두 번째로 여기에 있는 이 부분, 이건 박테리얼 익스프레션 카세트입니다. 익스프레션 카세트. 뭘 익스프레션 하느냐? 베타 락타메이즈라고 하는 효소를 익스프레션을 해서 암피실린이 있는 배지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끔 그렇게 저항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박테리아를 키울 때 필요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박테리아에서 작동하는 익스프레션 카세트죠. 그래서 여기에는 표시가 안 돼 있지만 박테리얼 프로모터가 있고 박테리얼 터미네이터가 있는 이런 박테리얼 익스프레션 카세트입니다. 여기 암피실린이라고 써놨지만 암피실린에 대한 저항성, 그래서 뭐 암프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만 구체적으로는 베타 락타메이즈라고 하는 유전자가 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맵에 보면 여기에 블라라고 이렇게 써 있기도 해요. 블라는 베타 락타메이즈의 유전자 이름이죠. 그래서 이렇게 쓰여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있는 익스프레션 카세트는 두 개가 더 있죠. 요거하고 요건데 요거 두 개는 마말리안 익스프레션 카세트입니다. 그래서 프로모터는 CMV 프로모터가 있고 터미네이터는 BGH 폴리A가 있습니다. BGH는 보바인 그로스 호르몬이라고 하는 유전자에서 가져온 폴리A입니다. 폴리A로서 작동이 잘 되기 때문에 이제 갖다 쓰는 거고요. 여기 두 번째 있는 이제 마말리안 익스프레션 카세트, 여기에는 프로모터가 SV40 바이러스에서 가져온 프로모터, SV40 프로모터이고 터미네이터 역시 SV40 바이러스에서 가져온 터미네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익스프레션 카세트 이번에는 네오마이신이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네오마이신에 대한 저항성을 가지는 그런 단백질이 발현이 되는 것이고 그 단백질의 구체적인 이름이 뭐냐라고 하면 네오마이신 포스포 트랜스퍼레이즈 2라고 불리우는 단백질입니다. 그거를 발현하게 하는 익스프레션 카세트이고 이거는 포유류에서 발현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익스프레션 카세트는 뭐에 쓰는 것이냐? 마말리안 셀에다가 트랜스펙션을 하고 스테이블 셀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이 플라스미드를 트랜스펙션을 하고 그 트랜스펙션한 세포에다가 네오마이신에 해당되는, 구체적으로는 포유류에서 세포를 잘 죽이는 G418이라고 하는 케미칼이에요. 이 케미칼을 계속 처리를 하면서 세포를 키우면 결국 네오마이신 포스포 트랜스포레이즈 2라고 하는 이 유전자가 발현이 안 되는
이 포유류 세포는 결과적으로 다 죽게 되어 있고 끝까지 발현이 되는 세포만 살아남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세포가 분열을 해도 계속 발현이 된다는 것은 이 익스프레션 카세트가 크로모좀 안에 완전히 끼어 들어가 있다. 인테그레이션 돼 있다. 즉 스테이블 익스프레션이 되고 있다. 라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스테이블 셀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사용되는 익스프레션 카세트입니다. 이쪽에 있는 이 카세트 1의 경우에는 여기 멀티플 클로닝 사이트가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원하는 특정 유전자를 집어넣는, 즉 이 플라스미드의 궁극적인 기능은 포유류 세포에서 어떤 우리가 클로닝해서 집어넣는, 여기에 클로닝해서 집어넣는 유전자를 발현하게 하고 그 유전자를 계속적으로 발현하는 스테이블 셀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플라스미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로서요. P2GFP N1이라고 하는 플라스미드입니다. 자, 여기에는 익스프레션 카세트가 이렇게 하나가 보이고요. 또한 익스프레션 카세트가 또 이렇게 하나가 더 보이고요. 요거는 오리진 오브 리플리케이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익스프레션 카세트가 두 개밖에 없어요. 자, 여기 있는 요 익스프레션 카세트는 뭐냐? 여기 지금 프로모터가 SV4E 프로모터가 있고요. 발현되는 것은 카나-R, 네오-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유전자는 하나인데 이 유전자 이름을 카나마이신에 대한 저항성을 가지는 카나-R 이라고도 쓰고 네오-R이라고도 썼어요. 자, 이게 뭔 소리냐면 박테리아에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셀렉션을 해가지고 콜로니를 띄울 때는 카나마이신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플라스미드를 이용해서 콜로니를 띄우려고 하면 카나마이신을 배지에 넣고요. 이거를 포유류에서 스테이블 셀을 만들기 위해서 셀렉션을 할 때는 네오마이신 그러니까 G418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유전자는 같은 거예요. 똑같이 네오마이신 포스포트랜스퍼레이즈 2라고 하는 효소이고 이 G418이나 네오마이신이나 카나마이신이나 다 같은 계열 항생제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유전자, 하나의 프로틴, 네오마이신 포스포트랜스퍼레이즈 2라고 하는 효소에 의해서 다 무력화될 수 있어요. 네오마이신, 카나마이신, G418 다 같은 계통입니다. 아미노글라이코사이드 계통이라고 하는 다 같은 계통의 항생약이에요. 그거를 무력화시키는 효소를 발현을 하는데 여기 있는 프로모터가 박테리알 프로모터이기도 하면서 마말리안 프로모터이기도 한 거예요. 마말리안 셀에서 작동하게 하는 SV4E 프로모터가 있고 여기 표시는 안 돼 있지만 박테리아에서 작동할 수 있는 프로모터도 여기 같이 존재하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요. 터미네이터도 물론 그런 식으로 돼 있겠죠. 마말리안 셀에서 작동하는 터미네이터로서 SHV라는 바이러스, 허피스 심플렉스 바이러스라고 하는 바이러스에서 갖고 온 터미네이터, 그러니까 심플렉스 바이러스의 TK, 사이미딘 카이네이즈라고 하는 유전자를 발현할 때 사용되는 폴리에도 가지고 있고 박테리아에서 작동하는 터미네이터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익스프레션 카세트는 듀얼 익스프레션 카세트입니다. 그러니까 박테리아에서 콜로니를 뜨게 하고 마말리안 셀에서 스테이블 셀이 되게 하고 하는 기능을 둘 다 하는 플라스미드입니다. 그 익스프레션 카세트입니다. 또한 이쪽에 있는 익스프레션 카세트가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를 집어넣는 거죠. 여기다가 MCS를 벌리고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를 여기다가 집어넣게 됩니다. 자, 그런데 프로모터는 CMV 프로모터이고 터미네이터는 SV4E 바이러스에 가서 갖고 온 폴리A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MCS 뒤에 EGFP가 달려 있죠. 그래서 EGFP를 이 단백질의 C터미널에 퓨전해서 달고 나오는 EGFP를 C터미널 태그로 달고 나오는 그런 유전자를 클로닝해서 발현시키는 그런 플라스미드입니다. 이름은 EGFP N1이라고 되어 있죠. N1, N2, N3 이렇게 되는 것은 이 뒤에 단백질이 태그로 붙기 때문에 그 프레임이 딱딱 맞아야 되죠. 우리가 집어넣은 단백질 유전자와 뒤에 있는 EGFP하고 하나의 단백질로 나오려고 하면 3모 이 아미노산 시퀀스가 맞아야 되죠. 그래서 클로닝하는 방식에 따라서 EGFP N1, N2, N3 상황에 따라서 골라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EGFP C1, C2, C3 이런 플라스미드도 존재를 할 것이고 그 경우에는 익스프레션 카세트가 CMV가 있을 것, 프로모터가 있을 것이고 EGFP가 먼저 나오고 여기에 MCS가 있고 폴리 A가 있는 이런 형태로 돼 있는 게 EGFP C1 형태가 됩니다. 내 단백질을 EGFP의 C 터미널에 집어넣는다라는 의미죠. EGFP N1은 내 단백질을 EGFP의 N 터미널 쪽에 집어넣는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예로서 나오는 이 플라스미드는 PCI 네오라고 하는 플라스미드입니다. 자, 익스프레션 카세트를 보면 M2R 이렇게 쓰여 있고 여기 CMV 프로모터에 의해서 발현되는 익스프레션 카세트가 하나 더 있고요. 여기에도 그리고 밑에도 익스프레션 카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맨 처음에 봤었던 pcDNA3하고 비슷한 구조이죠. 박테리얼 익스프레션 카세트일 거고요. 이거는 요것은 마말리안일 것이고 요것도 마말리안 이렇게 익스프레션 카세트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리플리케이션 오리진이 여기 있는데 여기 올이라고만 표시가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콜 E1일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이제 오리진 오브 리플리케이션이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조금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 프로모터가 있고 터미네이터가 있는데 이 사이에 인트론 구조를 일부러 넣어놓은 그런 형태입니다. 인트론이 있고 그 뒤에 멀티플 클로닝 사이트가 있어서 여기다가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를 집어넣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인트론은 왜 있느냐? 이 인트론은 유전자 발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트론이 있음으로써 트랜스크립션이 일어난 프리 mRNA가 사이토졸로 안정적으로 잘 나오고 그런 이런저런 이유로 발현에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인트론에 있는 시퀀스가 일부 트랜스크립션을 더 촉진하기도 하고 등등등 해서 발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인트론을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신테틱 인트론입니다. 물론 이 인트론은 어떤 그 생명체에 있는 휴먼이든 마우스든 뭐 보바인이든 어딘가에 유전자의 인트론 중에 이 인트론이 있으니까 발현이 더 잘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게 만드는 뭔가가 있었을 거예요. 그거로부터 이제 그 힌트를 얻어갖고 인간이 만들어낸 신테틱 인트론인데 어쨌거나 그걸 갖다가 집어넣어서 유전자 발현을 촉진하게 한 그런 겁니다. 여기 SV40 프로모터와 SV40 아니죠. 여기 신테틱 폴리에이죠. 이렇게 만들어놓은 그 네오R을 발현하는 익스프레션 카세트가 있으니까 포유류 세포에다 트랜스펙션해서 스테이블 셀을 만들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예는 PET15B라고 하는 것도 유서 깊은 플라스미드인데 이 플라스미드는 박테리아에서 어떤 단백질을 과발현하기 위한 그런 용도입니다. 자, 리플리케이션 오리진이 여기 이제 있고요. 자, 박테리얼 익스프레션 카세트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있는 플라스미드입니다. 박테리얼 익스프레션 1, 박테리얼 익스프레션 2, 박테리얼 익스프레션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플라스미드를 사용하는 기능적인 부분은 여기예요. 여기에 있는 프로모터가 뭐냐면 여기에 T7 프로모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T7 프로모터 이렇게 쓰여 있죠. 자, T7 프로모터는 이 T7이라는 것은 뭐냐? T7 박테리오파지입니다. 박테리오페이지에서 사용하는 T7 박테리오파지가 사용하는 RNA 폴리머레이즈라는 효소가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유전자가 발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T7 RNA 폴리머레이즈가 여기 붙어서 유전자가 발현되게 하는 박테리아에서 유전자가 발현되게 하는 익스프레션 카세트가 있고 여기다가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를 집어넣는 멀티플 클로닝 사이트 밤H1, 조1, NDE1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멀티플 클로닝 사이트에다가 우리가 유전자를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T7 RNA 폴리머레이즈에 의해서 RNA가 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T7 RNA 폴리머레이즈는 일반적인 박테리아 안에서는 그냥 발현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박테리아에서 발현이 되느냐?
박테리아 이름에 어쩌고 저쩌고 괄호 열고 DE3라고 쓰여 있는 박테리아는 이 박테리아는 T7 RNA 폴리머레이즈를 발현할 수 있는 익스프레션 카세트를 지놈상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지놈상에 T7 RNA 폴리머레이즈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이거의 프로모터는 앞에 라고페론의 프로모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터미네이터가 있는 이런 익스프레션 카세트를 지놈상의 어딘가에 가지고 있는 박테리아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락I, 라고페론 작동을 받아서 IPTG를 넣으면 이 RNA, T7 RNA 폴리머레이즈가 인덕션이 되게 되어 있는 그런 경우에 작동이 되는 거죠. 이 락I가 발현되게 되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프로모터가 있고 여기도 터미네이터가 있을 거예요. 자, 다시 얘기를 하면 정리해서 얘기할게요. 그래서 보통은 BL21D3 같은 플라스미드 이런 박테리아에다가 이 플라스미드를 사용을 하는데 이 박테리아에 이 플라스미드가 들어가게 되면 이거에 의해서 증폭이 될 것이고 이것에 의해서 암피실린의 저항성을 가지니까 암피실린 배지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랬을 때 IPTG를 넣지 않았을 때는 이 T7 RNA 폴리머레이즈 D3 지놈상에 가지고 있는 RNA 폴리머레이즈가 발현이 안 되지만 IPTG를 넣으면 이 T7 RNA 폴리머레이즈가 그제서야 발현이 되고 이 RNA 폴리머레이즈에 의해서 이 익스프레션 카세트 3번, 박테리얼 익스프레션 카세트 3번 얘가 발현이 돼서 우리가 관심 있는 유전자가 확 인덕션이 돼서 발현이 되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PET15 같은 박테리아에서 어떤 단백질을 확 인덕션 시키는 하나의 유명한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우리 랩에서 많이 사용하는 LVX, EF1알파, 아이레스 퓨로라고 하는 플라스미드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에서는 LVX, EIP 이렇게 약자로 많이 쓰죠. EF1알파 프로모터가 있고 아이레스가 있고 퓨로마이신 저항성 유전자를 가진 플라스미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건 근본적으로 렌티바이러스를 만드는 용도의 플라스미드이죠. 여기에 5' LTR, 3' LTR이 있고 여기 표시가 안 돼 있지만 여기 앞에 프로모터 하나 더 있죠. CMV 프로모터인지 RSV 프로모터인지 모르겠지만 이 프로모터에 의해서 여기 5' LTR서부터 3' LTR까지 쭉 RNA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RNA는 렌티바이러스를 생산할 때 그 렌티바이러스의 지놈으로 사용되는 그런 RNA 지놈이 생성이 되는 것이죠. 암피실린 리지스턴스 진이 박테리아에서 생산되게끔 하는 익스프레션 카세트가 있고 여기 PUC 오리 그래서 오리지널 리플리케이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걸 이용해서 박테리아 그 트랜스펙션을 하면 패키징 플라스미드와 엠빌러 플라스미드를 같이 코트랜스펙션을 하면 렌티바이러스가 만들어지고 그 렌티바이러스를 포유류 세포에 감염을 시키게 되면 이 LTR부터 LTR까지의 이 시퀀스를 렌티바이럴 지놈으로 해서 이게 포유류 세포 안으로 이런 그 DNA 프래그먼트가 결국 인테그레이션 되게 됩니다. 포유류 세포 안에 요거 이만큼이 들어가게 지놈상에 들어가게 되니까 결국은 요 부위와 요 부위 아니죠. 하나죠. 이 하나의 익스프레션 카세트가 결국은 포유류 세포 안에서 작동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떤 것이 발현이 되느냐? EF1 알파 프로모터라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이 MCS 안에 발현해서 클로닝해서 넣어놓은 유전자가 발현이 됩니다. 그래서 mRNA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이만큼의 mRNA가 만들어질 거예요. 이 mRNA로부터 MCS에 클로닝 해놓은 유전자 진1이 발현이 될 것이고
아이레스 뒤에 퓨로 R이 있으니까 하나의 mRNA로부터 두 개의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원하는 gene of interest가 들어가 있고 이 뒤에는 퓨로 R이 있는 하나의 mRNA로부터 두 개의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이런 시스템이죠. 여기 달려있는 WPRE라고 하는 것은 이 RNA가 아주 안정적으로 발현이 되게끔 도와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WPRE라고 하는 부위를 뒤에 달고 나오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플라스미드입니다. 아이레스가 뭐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